그 많이 먹어봐야 오줌으로 빠져나가고 흡수도 잘 안 돼서 결국은 대변으로 빠져나가는데 그걸 왜 그렇게 많이 먹느냐? 적정량과 관련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배설이 아니라는 얘기를 정말 수도 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비타민C를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비타민C의 양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방광이 보호가 됩니다.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는 것 중에 가장 흔한 행동 중에 하나가 비타민 C를 드시죠. 비타민 C는 여러분들이 이제 항산화제다라고 하는데 항산화 효과로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Only you. 비타민 C는 비싼 소변일 뿐이다. 반면 어떤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타민 C는 인간 몸의 항산화 시스템의 중심이다. 심지어 한쪽은 메가도스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이다 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인간이 비타민 C를 안 만드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서울대병원 이승훈 교수의 주장 A와 서울대 이왕재 교수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영상을 체크한 결과 핵심 논쟁을 3가지로 압축해 봤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비타민 C는 진짜 항산화제인가?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메가도스 비타민 C는 의미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비타민 C가 암, 염증, 노화를 막는가? 이 3가지 관점으로 이왕재 교수와 이승훈 교수의 주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비타민 C에 대한 논란은 끝내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첫 번째 비밀은 이승훈 교수가 이왕재 교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으신지 여러 가지 철학적인 그런 반대의 입장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nly you. 먼저 첫 번째 논쟁. 비타민 C는 진짜 항산화제인가? 여기서 두 사람의 관점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먼저 이승훈 선생님 주장입니다. 이승훈 선생님은 비타민 C는 원래 항산화 목적으로 쓰이는 물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핵심 역할은 콜라겐 합성이고, 항산화라는 건 화학적으로 전자 하나 주고받는 그냥 단순한 반응을, 산화 환원 반응을 얘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케팅적으로 과장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몸의 진짜 항산화 시스템은 SOD, 카탈레이즈,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 같은 효소 시스템이라는 거죠. 비타민 C는 한번 반응하면 끝나는 소모품 같은 것이고, 효소는 촉매처럼 반복해서 작동하니까 효율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뭐 100분의 1이라고 그러나요? 10,000분의 1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비타민 C가 항산화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그러니까 비타민 C는 보조 수준이지 몸을 지키는 핵심 항산화 시스템은 아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왕재 교수님의 주장을 한번 볼까요? 이왕재 교수님은 완전히 다르게 설명합니다. 비타민 C는 가장 중요한 항산화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것의 중심이 비타민 C다. 이왕재 교수님은 비타민 E,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제가 작동 후에 오히려 독성 레디컬로 변할 수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비타민 C는 그 독성 상태를 다시 원래 상태로 돌리는 재생 시스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재 교수님의 논리는 이겁니다. 비타민 C 혼자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항산화제의 유지, 복구를 하는 허브 역할이 비타민 C인 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사실 이 논쟁은 비타민 C가 항산화냐 아니냐의 논쟁이 아닙니다. 핵심 차이는 이것이에요. 이승훈 교수는 직접 항산화 효율을 보는 관점으로 논문을 해석했고, 이왕재 교수님은 항산화 네트워크 조절 역할을 하는 허브 관점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다른 층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비타민 C가 직접 항산화에 들어가냐, 아니면 비타민 C가 항산화 네트워크 조절을 하냐, 이 차이에서 의견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층위가 다른 설명이죠. 그리고 두 번째 논쟁, 메가도스 비타민 C가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아주 뜨거운 영역이죠. 메가도스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이런 논쟁이 굉장히 많고, 테스트 실험해보는 분들도 많고, 뭐 좋다 안 좋다 아무 효과 없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승훈 교수님 주장은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데, 비타민 C는 음식만으로도 충분하다. 많이 먹어봤자 비싼 소변이다. 대부분 소변으로 나간다. 그리고 메가도스 자체가 어떤 근거보다는 마케팅과 신념에 가까워졌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은 결핍 상태가 거의 아니고 괴혈병 시대도 끝났고, 일반인은 과잉 복용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하는 관점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왕재 교수님은 소변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생리작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이 핵심 반박입니다. 이왕재 교수님은 배설이 아니라 의도된 조절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소변 속에
부족의 비타민C는 방광 점막도 보호해주고 흡수 안 된 비타민C는 장내 환경도 개선해주며 장내 유익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재 교수님 측은 흡수 안 됐다고 무효가 아니라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장에도 위에도 방광에도 대변에도 모두 다 항산화 시스템을 돌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로 신장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비타민C 메가도스를 계속해서 복용하시고 신장이 좋아졌다, 아니면 요도 쪽이 좋아졌다, 전립선 쪽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임상적인 것이라 믿을만한 것이죠.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겪어오신 거니까. 그리고 그런 현장에서 직접 처방하시고 직접 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 영양학에서도 고용량 비타민C는 혈중 농도가 일정 이상 크게 안 올라가고 신장을 통해 배출되며 개인마다 흡수율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이런 것들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승훈 교수님의 다 빠져나간다 또 맞는 말이고, 이왕재 교수님의 빠져나가는 과정에도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도 일부 생리학적 가설로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어디까지가 확실한 임상 근거인가 입니다. 이왕재 교수님 측 설명 중 일부는 임상적 관찰과 생리학적 해석이 섞여 있고, 이승훈 교수님 측은 대규모 의학적 근거 부족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논문 베이스죠. 논문 기반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논쟁으로 넘어가 볼게요. 비타민C가 암, 염증, 노화를 막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암, 염증, 노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입니다. 이건 사실 아주 위험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먼저 이승훈 교수님 주장을 들어볼게요. 이승훈 교수님 주장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만성염증 치료의 핵심은 원인 제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수면 부족, 흡연, 비만, 대사 문제, 이런 원인을 안 바꾸고 그냥 영양제만 처먹는다고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에 대해서도 노화와 면역 저하는 피할 수 없다. 암은 세포가 고장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고, 세포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오래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암에 걸릴 수밖에 없고, 그거를 우리 세포가 죽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오류가 나지 않게, 세포를 자극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라는 게 이승훈 교수님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하나로 암을 막는다, 이런 접근은 과도하게 단순화한다고 보는 것이죠. 반대로 이왕재 교수님 측은 산화 스트레스 자체가 노화, 동맥경화, 암 이런 것들의 생성에 핵심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 전 비타민C 복용, 고용량 지속 복용, 장 환경 개선, 항산화 시스템 유지,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질병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더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한번 써주세요. 저는 두 사람 다 완전히 틀렸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승훈 교수님의 강점은 과장 마케팅을 좀 경계하고 원인 해결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근거 수준, 논문을 되게 중요하게 보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영양제 만능주의를 조심해라. 영양제는 필요한 것이다. 누구한테 필요해요? 병에 걸려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영양제는 꼭 필요하지만 일반 사람들한테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재 교수님의 강점은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깊게 아주 설명합니다. 비타민C가 들어가서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순환되고 내가 임상적으로 어떻게 했고, 그리고 항산화 네트워크 관점에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십니다. 오랫동안 연구해 온 것과 임상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장기 관찰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제가 6개월, 1년, 3년, 6년 이렇게 내가 직접 먹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먹여봤는데 이렇게 좋아지고, 이렇게 좋아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이런 관점에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타민C를 너무 단순화해서 보면 안 된다. 내가 직접 임상과 관찰을 지속했고 내가 확인했다. 나도 지금 먹고 있다. 이게 이왕재 교수님의 강점이죠. 좀 호소력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비교적 안전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핍 상태라면 비타민C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사가 불균형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면은 복용하는 것도 괜찮죠. 근데 메가도스가 만병통치약으로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다 비싼 소변이다 라고 일축하기에도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비타민C를 계속 먹느냐보다 왜 몸이 계속 염증을 일으키는가, 염증 상태에서 계속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걸 먼저 보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비타민C 논쟁의 진짜 본질은 사실 영양제가 아니라 우리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과 약 말고 다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의 대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훈 교수님 인터뷰들을 보면은 필요한 약으로 이렇게 치료해주는 것도 굉장히 많고, 너무 이왕재 교수님은 이제 너무 비타민C로만 다 너무 가셔가지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런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저는 사실 영양제를 거의 먹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먹지 않아요. 그냥 재미로 먹는데 뭘 꼭 챙겨 먹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대부분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하려고 공부를 해봤었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접고 다른 것들을 찾아보다가 이제 이걸 시작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많은 영양제가 결국엔 건강 불안을 파는 마케팅으로 변질됐습니다. 사람들한테 쓸데없는 거 먹이고 또 조금 들어있는 거 먹이고 더 못 먹여서 안달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굉장히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몇몇 영양제들은 괜찮다고 보는 관점도 있는데 사실 영양제로 먹는 것보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외는 딱 하나가 있었어요. 비타민 C는 논쟁도 많지만 저는 비타민 C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비타민 C 약 먹는 거는. 근데 저는 먹지 않고 레몬이나 뭐 자몽이나 이런 것들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타민 C는 실제로 수십 년간 연구도 있고 메가도스로 삶이 달라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요. 심지어 플라시보라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계기로 몸을 더 관리할 수 있고 운동도 더 하고 수면 챙기고 건강한 삶으로 바뀌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직접 몸으로 느끼며 이건 진짜 다르다라고 느낀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그게 제가 3개월 만에 30kg를 감량하고 5년째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인데요. 그리고 모든 건강 지표가 다 좋게 나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제가 지방간도 있었고 고혈압도 전고혈압이었고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몸이. 근데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게 만든 첫 번째 습관이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인간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거의 유일한 검증된 식물성 지방이고 몸의 회복 시스템 자체를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40ml 먹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 하나가 제 몸을 완전히 바꾸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운동 없이 3개월 만에 30kg 감량하고 5년째 요요 없이 유지하고 있었던 비결, 그 방법이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에 제가 영상 하나 남겨놓을 테니까 그걸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올리브유였습니다.